그 저당권 다 변제해 줄 테니까 네가 한 달에 이자를 지금 현재 뭐 5%인데 그 당시 2020년도니까 4% 5%대 할겠지 않습니까? 그럼 너가 뭐 8%를 10%를 나한테 줄 수 있느냐 재계약을 해가지고 그렇다 한다면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가져와서 10%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10%는 요즘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모색을 해봐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채권자가 누굽니까? 새마을 금고죠. 그럼 이제 배웠잖아요. 유동화 NPL이에요? 비유동화 NPL이에요? 비유동화 NPL에서도 농자예요? 비농자예요? 비농자죠? 그러니까 비유동화 NPL은 채무인수 방식은 거의 안 쓴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농자는 아예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는 설득을 잘하면 가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새마을금고는 채무인수 방식이 안 된다고 한다면 논세이로 갈 수밖에 없지. 논세이를 가려면 대부법인을 있으면 내가 대부법인을 통해서 가면 되고 대부법인이 없으면 대부법인을 협약해가지고 수수료 3%에서 5% 주고 대부법인을 갖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대신 내가 내 돈을 이제 7,500에 매입해 온다고 한다면 내 돈 7,500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1,500 들어가고 나머지 6권은 직권대출 받을 수도 있죠. 네. 어차피 네. 대신 직권 이자 같은 건 다 내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네. 어차피 껍데기만 대부법인을 이용한 것이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권 설정해놓고 내가 나머지 또 돈에 대해서는 내가 또 2순위로 직권을 또 설정해놔야지. 그죠? 그래야 저당권이 장난을 못하지. NPL 대부법인이 장난을 1억 500까지 꽉 차 있어 버려야 자기 저당권을 갖고 자기가 저당권 명의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장난을 못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NPL 대부법인이 찾으려면은 비유동화 NPL에서 비농자 NPL이라는 NPL 유동화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디 들어갑니까? 등기 들어가면 나오죠. 여기 등기 들어가면은 주소 나오죠? 저당권자 주소. 저당권자 주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전화 114 해가지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해서 전화 찾아가고 담당자 찾으면 담당자가 안녕하세요. 논세일로는 팝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논세일로는 팝니다. 그러면 이제 차한잔 하시죠. 명절도 갖고 왔는 데서 만나가지고 채무인수 방식으로 돌린다든지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제품이니까. 그런데 거의 비유동화는 채무인수 방식은 거의 채택을 안 하더라고요. 전화를 제가 100군데 이상 해봤는데 체크를 해봤는데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기술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걸 갖고 여러분이 이제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브리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브리핑 자료를 어떻게 만들 거냐? NPL 전문가니까 그 브리핑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천 30평 5대 빌라 보기 이렇게 나와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물건 보기.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페 블로그 유튜브에 글을 올릴 때 경매 채무자하고 소유자는 꼭 가리고 올려야 돼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이거 주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정보 때문에 꼭 이거 주의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물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이 10년 안 잡혀 있다는 거. 장점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천명하고 이렇게 근거리 있다는 거. 여기가 초등학교거든요. 초등학교고 그리고 승강기가 있다는 사실. 승강기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공법 분석 들어가면은 이제 공법 분석에 들어가고 여기가 용도 지역이라고 했죠. 제 몇 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지적도에 보니까 여기 도로인데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좀 좁죠?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좁잖아요. 이렇게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건축법 44조가 뭐냐면 이 건물의